성공하려면, 동기를 가지려면 성공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성취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 아이가 생각하죠. 되네? 할 수 있네? 라고요. 그런 성공 경험을 작게 많이 갖는 것이 아이의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가 의욕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잔소리 하기 전에 나 공부해야 되네, 할 거 있는데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바라는 아이의 모습일 텐데요. 실제 우리 집 아이의 모습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다가 엄마가 눈치를 주나 보다가 또 스마트폰을 하다가 결국은 폭발하는 엄마 앞에서 에이 이러면서 마지못해서 공부를 하러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다른 집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르는 옆집 아이, 엄친아들은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 집 아이는 뭐가 문제일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공부의 재미를 느낄까? 두 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두 가지 키워드는 성공과 실패입니다. 자,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공에 신경을 쓰세요. 어떤 성공? 작은 성공. 작은 성취 경험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성공했던 경험, 성취의 경험이 많을수록 재밌네, 할만하네 하면서 공부에 대해 도전하고 덤벼듭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성취, 작은 성공 경험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아주 작은 목표를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자,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플래너를 사서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나요? 정말 빡빡하게 시간 분량을 짜서 계획을 세워요.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얼만큼 양을 할 수 있을지 가늠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체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매일매일의 실패가 쌓이다 보면 아이는 뭐지?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작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작은 목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량 계획을 세울 때요, 방대한 분량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 수학 한쪽,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되네? 나 계획대로 다 했어? 너무나 벅차고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 잠자리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한 장 반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 도전할까? 이런 생각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성공 경험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아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게 있어요. 아이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때 과학을 80점을 맞았는데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85점을 맞아봐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30분씩 혹은 일주일에 3번 30분씩 과학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그랬을 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성적이 딱 나오면 자기가 목표한 점수에 도달을 못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성공이다, 실패다. 대부분 아이들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표한 점수도 목표에 해당이 되지만요. 내가 매일 30분 혹은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 하겠다라는 목표는 이루었죠. 이거는 분명히 성공의 경험이고 성취의 경험이에요. 이루어낸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성공도 인정해주고 자기가 정말 잘했다, 애썼다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인드가 되도록 옆에서 살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비록 원하는 점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다 지켰다라면
그것은 성공이다, 실패다, 성공이다. 그래서 정말 애 많이 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너는 그 계획을 잘 이룬 것이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옆에서 자꾸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 대부분 점수에 집착을 해서 뭐야, 이번 중간고사가 쉬웠었고 기말고사는 어려웠고 이런 난이도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딱 보여지는 그 점수만 보고 뭐야, 지난번보다 못했잖아, 야 뭐야, 노력을 했어 안 했어, 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그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아이가 그 성공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집중해 주셔야 아이가 해볼만 하네, 나 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을 갖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아이가 해 나가는 과정을 성실하게 꾸준히 피드백 해주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성취를 계속해서 이뤄냈을 때 격려받고 칭찬받고 자기 자신이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요, 재미를 느끼고 나 또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주시는 것,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성취의 목표를 잘게 쪼개서 아이를 도전해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성취 경험을 많이 쌓이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공의 방법이 이런 게 있었다면요,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공부의 재미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봐야 돼요. 아이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네, 이건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훨씬 더 몰두하시고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해서 아이를 건드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패했을 때 어떻게 건드려 줘야 될까요? 아이가 이번에 나 시험 되게 잘 봤는데 수학시험 90점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딱 주니까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분명히 잘 봤는데 이게 뭐지? 나 잘한 것 같았는데 이게 뭐지? 점수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포인트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도대체 네가 잘 봤다고 생각을 했던 기준이 무엇이며 생각했던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 시험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어떤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네가 예상했던 점수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줘야 돼요. 그게 내 노력 탓이라거나 머리 탓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 아이가 훨씬 더 그 실패의 기인을 자기 자신한테 찾는 일이 줄어들죠. 그래서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좀 덜 갖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이때도 실패의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요, 내가 이 정도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서 혹은 운이 좋아서 점수가 확 높게 나오면 뭐지? 라는 생각을 아이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노력에 대한 어떤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쩌면 운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내가 그렇다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아이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노력과 도전에 대한 귀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도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더니 이 과목은 시험 잘 보고 성적이 올랐고 어떤 과목은 성적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해서 그랬을까라는 귀인을 잘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점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아이들은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포인트를 찾아내서 점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내 예상과 맞고 맞지 않았을까? 왜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내가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정도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죠. 내가 알고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실패의 관점에서 본 아이들의 얘는 어때요? 내가 잘 본 것 같았는데 점수가 낮고, 내가 노력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노력해도 안 돼.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고, 이때는 시험 문제가 어려웠고 이런 실수가 있었네, 이걸 체크할 때 좀 실수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겠어. 노력을 했는데 핀트가 좀 안 맞았구나.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보는 게 중요했는데 나는 그 부분을 체크를 못했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포인트를 잘 듣지 못했네. 수업 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 라는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으면 아이는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요. 실패했을 때 살펴보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냥 100점 맞았네, 50점 맞았네,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0점을 맞았을 때 그때부터 가지고 와봐. 어떤 노력을 했길래 네가 이렇게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까? 그래, 네가 수업에 더 집중하는 노력을 했구나. 선생님이 주시는 포인트에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못한 과목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못한 과목은 너가 그 포인트를 잘 못 잡았구나. 다음에는 포인트를 잘 잡아보자 라고 노력을 하면 아이가 그냥 왜 이랬지? 라고 아주 이유를 모르겠는 상태에서 점수를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알게 되는 순간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게 되는 것. 메타인지고요. 그것의 출발을 부모님이 잡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성적이 나오고 공부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발걸음의 시작이고 재미를 잡아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포인트에서 실패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를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성공과 실패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작은 성공의 기회가 쌓이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 무엇이 원인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성공하고 실패할 때 그 포인트에 주목해서 공부의 재미를 찾아주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